볼게요. 개체군이라고 되어져 있죠. 개체군. 여기서 개체군 한 번만 좀, 야, 어디가. 개체군 한번 써줄게. 개체라는 게 있죠. 요 개체가 뒤에 나오지만 한 생명체고 개체군이라는 말의 뜻은 얘는 같은 종의 무리. 같은 종의 무리. 뭐 예를 들면 사자라고 치자. 사슴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돼? 사슴들이 되어지죠. 나온 김에 더 가볼게. 그냥 쭉 가볼게. 여기서 여러 개체군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 무리의 종인 거지. 같은 말로는 여러 종들의 무리들까지 가야겠지. 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 군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군들이 집단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일정 지역이라는 말, 종이 같은 개체들의 집단. 이것도 별건 아닌 게 개체군의 밀도라는 말이 나와. 개체군의 밀도. 한 번만 보면 돼. 밀도는 알겠지만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만 보면 그때 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냐면 부피니까 면적이 되어지겠지. 면적이 되어지고 질량이 되어지니까 개체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닐 거야. 그대로 해서 밑줄만 그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면적, 개체수 이렇게. 이게 증가하는 경우는 애들 수가 늘어나면 되고 감소하는 애들 수가 줄어들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건 아니고, 여기서 개체군의 성장과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론적으로 여기서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J자형 곡선을 그려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사망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게다가 계속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을 했어. 그럼 나도 또 출산하고 내 새끼도 출산해야 돼. 그럼 걔네들이 또 출산해. 그럼 나도 출산하고 내 새끼도 출산하고 내가 새끼 낳은 것도 출산하고 계속 출산해야 돼.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아이가 누구냐면 요 아이죠. 바로 환경 저항이라는 말이 나와. 저항이라는 건 방해하는 거야. 뭐가? 낳다 보니까 일정 먹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먹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쟁이 또 일어나. 천적들도 생겨, 노폐물도 생겨, 질병에 의해서 방해하는. 그래서 여기 면적, 요 환경 저항이 더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이 돼? 여기서 환경 수용, 담을 수 있는 한 서식지에서 개체수의 한계, 여기 선까지예요 라고 해서 S자형 곡선을 긋는 거지. 자,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떤 어항 같은데 물고기를 키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아놓고는 알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몇 개는 안 먹고 몇 개만 다 잡아먹어. 왜? 내가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동물들은 어떨 때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낳기도 하고 적게 낳기도 하고 그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유일하게 인간은 그걸 극복하고 많이 낳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아랍 쪽에 어떤 되게 유명한 왕자가 아프리카에 놀러 갔대. 놀러 갔는데 어떤 사슴 이름은 잘 기억 안 나? 임팔라였나? 어떤 사슴인데 사슴이 너무 이쁜 거야. 우와, 홀딱 반했네. 근데 얘가 사자한테 잡혀 먹힌 걸 본 거야. 실제야, 이거 실제야. 너무 속상해서 해가지고
부자니까, 아랍 부자니까 이 사슴들 다 잡아서 내가 그 섬이 있거든? 거기다 풀어놔줘.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싹 해가지고 얘네를 거기다 풀어놨대요. 풀었으니까 어떻게 천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낳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천적이 없으니까 도망갈 일이 있니 없니? 도망갈 일이 없는 거야. 먹이는 풍부해. 비만이 옵니다. 비만이 오고 개체수는 늘고 풀은 부족해지고 죽은 애들이 누가 잡아먹어서 뜯어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사체가 생기니까 균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변이에 의해서 수년 후에 갔더니 싹 다 멸종했대요. 그래서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 환경 수용 능력은 생태계, 환경 저항에 의해서 환경 수용 능력이 되어야 생태계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오케이. 그걸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생존 곡선. 여기서 잘 들으시면 돼요. 생존 곡선을 보면 1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형하고 3형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1형하고 3형을 보게 되면 1형은 초기 사망률이 낮아. 태어나선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수명이 다해야 죽어요. 대체적으로 누가 그렇다? 최상위 포식자. 살짝 써줄까? 최상위 포식자들은 자기를 잡아먹을 애도 없어 웬만해서는 다 살아남아. 그러다가 수명이 닿아서 죽는 거고 3형을 볼게요. 3형을 보게 되면 와우, 초기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낳자마자 거의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만. 근데 여기서 극히 일부가 아니라 숫자를 따졌을 때 이런 거지. 얘가 원래 요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주는 거고 실제로는 얘가 1000개 중에서 이렇게 살잖아. 얘는 10만 개, 100만 개, 수천만 개가 낳는 거야. 예를 들게 너희도 알탕 먹어본 적 있니? 알탕? 젓갈? 명란젓 뭐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니? 본 적은 있니? 아니 연어 알, 캐비어 뭐 이런 거. 야, 재민이 알탕 먹어봤지? 되게 잔인한 애야. 알탕에 이만한 알이 있어. 이게 알이 아니라 그 알에 알알랄랄랄랄랄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걸 그걸 한 방에 그냥 몇백 개를 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를 야 이런 거야. 잡아먹어 씨. 난 그만큼 날라니까. 왜? 하도 잡아먹히니까 그냥 이렇게 연어들이 그 강가에 올라가서 산란을 하잖니. 떼지어 가는 거야. 왜 떼지어 갈까? 혼자 가잖아. 난 싫어. 난 니네랑 같이 안 갈래. 난 다른 계절에 갈래. 카다 잡아먹히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암컷들이 떼지어 가는 거야. 잡아먹히든지 먹혀라 말든지 하고 그중에 버틴 놈들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너희들 그 사슴들이라든지 들소들이나 애들이 그 초식동물이 무리지어 가지 않니? 무리지어 다녀. 무리지어 다닐 때 새끼도 어떻게 나? 다 같이 같은 시기에 나요. 그리고 공동 육아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얘 한 마리 낳았어. 그럼 얘가 잘 뛰어다녀 못 뛰어다녀? 새끼니까. 잡아먹기 딱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같이 낳는 거야. 잡아먹기도 누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리지어 갈 때 되게 특징적인 게 무리지어 갈 거야. 이렇게 무리지어 가잖아? 갈 때 희한하다. 요쯤에 있는 애들 누군지 알아? 늙은 개체들 아니면 다친 개체들.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쪽에 와요. 왜? 어차피 얘네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본능이야. 어차피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 포식자가 있어. 얘네들이 뭔 짓 해도 얘를 잡아먹는단 말이지.
그럴 때 어떻게 쟤 먹어요? 얘 먹어요? 그럼 최소한 먹고 배부르면 또 공격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다쳤거나 늙은 애는 죽어. 그 애를 버티기가 힘들어. 그러면 얘가 잡아먹혀서 나는 개체들을 살리면서 새끼들이 요쯤에 있어요. 새끼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얘네가 부족할 때는 포식자가 이 무리를 흐트러 놓지 확 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 젊고 건강한 수컷들이 이 포진을 시켜놔요. 여기선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지. 생태계가 이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E형은 그 중간. 그런데 가끔씩 어떠냐면 이게 나와. 얘가 있잖아요 하면서 E형은 뭐 다람쥐, 기러기, 히드라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3형은 어류나 굴.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은 사자, 코끼리, 대형포 이런 거 얘 이그젬플이 나오는데 요거 요거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되고요. 문제상에 나오거든. 다람쥐가 어디지? 그럴 때는 그냥 해설지 보고 다람쥐가 2형이구나. 뭐 굴은 3형이구나. 뭐 이런 거 봐주시면 되어져요. 다음에 next page. 다음 페이지 한번 끊었다 갈게요.